네, 윤석열 대통령의 내일 대국민 담화에 모든 정치권의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등을 둘러싼 논란에 유감을 표명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답변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저희가 두 분과 정치 대담을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지금 이 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의 개표가 일부 지역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두 분께 이 선거 결과 이후에 우리나라의 외교 지형에 대해서 그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먼저 좀 여쭙고 오늘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견 듣겠습니다. 예, 지금 초미의 관심이죠. 미국 대선이 지금 시작이 됐고 지금 중간중간에 또 대의원 확보 예. 이런 문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미국에는 선거 방식이 좀 독특해요. 승자 독식이 됐고 대의원이 538명 중에서 누가 270명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는데 지금 이제 엎치락뒤치락하고 예측 불가능한데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시킬 경우에 미국의 일방적인 동맹 부담, 우리로 봐서 경감 요구 이 가능성이 좀 매우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해리스 부통령이 이 당선 시에는 이 바이든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큰 외교적인 문제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시에 북한과의 이런 대화보다 적극적인 이런 가능성이 좀 커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협상보다는 핵을 동결 같은 부분의 성과를 목표로 좀 추진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중무역이라든지 이런 그 한미일 관계 이런 것은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기조에서 흔들림이 없이 가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죠. 예,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참 어려운 선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한국에서 정치를 하지만 한국의 정치 결과도 섣불리 예측이 잘 안 되는데 미국 대선 결과 특히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거의 대등하기 때문에 예측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기본 정책에 양당의 변화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사실은 이민자, 이주민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 47만 2천 명의 이주민 문제가 첫 번째 미국 정치권의 과제이고 그리고 지금 중동과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종식 문제가 미국 아마 정치 지도자에게는 가장 우선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한반도 정책에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이분이 그동안 해오셨던 여러 가지의 독특한 정치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대북 문제에 관련돼서 급격한 변화를 시도한다든지 아니면 그 방위비 분담금 관련돼서 저희에게 지금 저희가 100억 불 정도를 요청을 했거든요. 지금 저희가 내고 있는 것은 10배입니다.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 때는 5배를 요구하셨는데 이제는 10배를 요구하고 있어서 이런 것이 윤석열 정부가 안보 정책의 시험대에 드는 그런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 금방 속보에 떴습니다만 뉴저지의 앤디 김 하원 의원이 상원 의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정말로 기뻐할 일이고요. 저희가 720만 재해동포를 가지고 있는데 재해동포 사회도 큰 경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대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선은 내일 오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그리고 기자회견에 쏠리고 있습니다. 시간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질문을 받겠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이 결정 과정과 그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듣겠습니다. 지난주 말에 금요일 날인데 몇 군데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왔죠. 갤럽, 문화일보 조사가 나왔는데 다 10%대의 지지도가 나왔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심리적 마지노선, 그러니까 심리적 탄핵이 시작됐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아무리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 정권 하에서는 치명적인 일입니다. 이런 일 용산의 참모들이 정말로 돌 맞고 가겠다는 각오로만 버틴다면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11월 말에 예정돼 있던 대통령 담화를 대통령의 기자간담회를 일찍 끌어당겼다. 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일서부터 시작되는 에이펙
그다음에 18일서부터 시작되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본인이 아마 영부인과 같이 나가시려고 할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자락을 깔지 않으면 국민들의 분노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판단이 선제적으로 깔리지 않았나 이렇게 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예정보다 좀 앞당겨 내일 진행하신 것은 그동안 쌓은 이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소통하겠다는 대통령의 결단이고 의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와 참모진 또 나아가서 해결하는 이런 바라는 한동훈 대표의 건의를 흔쾌하게 좀 받아들여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 직접 소통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자세를 우리 국민께서도 한한 마음으로 조금을 좀 가라앉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번 그 명태균 사태의 경우 너무 오랫동안 국민들이 좀 피로감을 느껴 있고 또 대통령실이 이번에 대국민의 이 담화를 계기로 해서 단순히 설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이 원하고 변화와 신뢰 회복의 의지를 담은 이런 회담이 되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도 대통령을 이해하고 또 정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 결정 배경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앞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직접 윤 대통령이 질문 분야나 개수, 시간의 제한 없이 이제 답변을 할 예정일 텐데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들이 다뤄지고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큰 기대를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지만 제 기대에 못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과 소통하겠다고 여러 차례 언론에 나왔지만 또 스타핑도 중단됐고 그리고 여러 번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본인 얘기하고 자화자찬하고 끝나시는 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몇 군데 취재를 해보고 용산에도 좀 알아봤는데 본인은 굉장히 억울해하신다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국정성과를 냈고 4대 계획을 열심히 해왔는데 국민들이 나를 너무 몰라준다. 이 문제는 내가 분명히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민생이 파탄나고 그리고 안보 불안의 위기 그리고 이 집권 세력들의 이런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전국에 그리고 대통령의 불만과 불신을 보내고 있고 그 탄핵이 준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국정을 바라보고 있는데 너무 안이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내가 잘하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해. 그래서 국민들께 말씀드리면 이해해 줄 거야. 라는 수준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이번에 대통령께서 꼭 수용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용이 없는 어떠한 회담도 국민들의 분노를 수용할 수 없는 그런 회담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이제 대통령께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을 소상히 설명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지만 이게 단순한 아까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표면적 답변으로 국민의 그런 상처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 또 대통령실에서도 충분히 저는 이해하고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끝장 회견을 준비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번 끝장 회견에서 대통령께서 꼭 보여줘야 할 것은 대통령께도 국민과 같은 마음으로 현재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논리와 해명 그리고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국민의 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공감, 국민과 공감하고 진심이 담겨 있는 그런 회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내일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또 기대를 할 것이고 다만 한동훈 대표의 국정쇄신 요구와 관련해서는 일방적 거부의 메시지보다는 국민 눈높이에서 이렇게 인적 쇄신 방안 또 수용, 실질적인 변화 의지가 담겨 있으리라 저는 봅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모든 사안에 제한 없이 답변하겠다고 의지를 밝히셨고 또 정치적 목적을 위한 인위적 쇄신은 없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근본 실효 없는 대중요법에 정치적 쇼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떠밀려서 어떤 그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것보다도 진정성 있는 그런 대통령의 솔직하고 이런 답변이
내일 있으리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 내에서 여러 요구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특히 한동훈 대표의 여러 요구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답을 내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참모진 개편, 네. 개각, 그리고 여사회 활동, 대외 활동 중단, 그다음에 특별조사관, 특조를 이제 요청을 했는데요. 저는 한동훈 대표 아직도 아니하다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하지 않을 것을 얘기했고, 특히 이제 특별조사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야당에서 국민들이 특별 검사를 하자라고 70% 이상의 국민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중죄인을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방범대원을 뽑겠다라고 대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을 본인이 견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의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안이한 태도는 절대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를 끌어올 수 없고 국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한동훈 대표가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 회견 일단은 내일 들어봐야겠습니다만은 뭐 아까 지지율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해주셔서요. 그렇습니다. 뭐 민심 수습, 나아가서 지지율 회복에도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저기 한동훈 대표의 발언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정말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가 지금 20%가 붕괴된 시점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이 고언이 나왔고 대국민 사과 또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쇄신용 이런 개각이 말씀이 나온 거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예. 매섭게 돌아서는 이 민심 앞에서 국정 기조 전반이 더 이렇게 늦어지게 되면 안 된다라는 저는 충언은 여당 대표로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다만 대통령과 다르게 당 대표는 앞으로 무수한 선거를 또 치료하고 또 여론에 민감하게 또 받아들이는 저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강조하신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라는 부분은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목소리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예. 사실 누가 이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게 에? 저도 마찬가지인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 집권 여당 안에서 누군가가 해야 하는 역할 이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에는 30년이 넘는 인연이 있습니다. 충분히 대화하고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 생각하고 두 분 다 국가와 나라,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정치를 해보자는 그런 충언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우리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에는 이런 상생적 관계는 국민을 위한 협력적 관계로 이렇게 발전하리라 저는 이렇게 보고 내일 예. 이제 대통령의 담화에 기대를 한번 걸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이런 특검 압박이 뭐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겠다는 의도다라고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뭐 국회는 다수결의 원칙 기본이니까요. 법사위에서 이제 소위 통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회의 통과하면 본회의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4일 날 본회의에서 3차 탄핵안 의결을 할 예정이고요. 예.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신다고 하면 28일 정도에 제2에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 탄핵 아니면 임기 단축 개헌 아니면 하야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외침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당 국민의힘이 결코 좌시하고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지금 뼈를 깎는 혁신과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일을 보고 이재명 대표의 방탄국회다, 뭐 방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사법부의 영역에 와 있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지금 국회에서 이렇게 연속되는 대통령의 거부권과 제2 요구, 제2에서 계속되는 부결 이렇게 해서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는 것은 결국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방탄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국민들이 다 인정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아직도 이미 사법 처리가 수사가 끝나서 사법부의 영역에 가 있는 이재명 대표를 보고 방탄국회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국민들의 정신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지금 민주당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다르잖아요. 민주당은 지금 벌써 세 번째 이게 지금 부결이 됐는데도 계속하고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하겠다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이 이게 민주당 주도로 이게 사실은 다수당이기 때문에 여의도에 가면은 민주당 여당이나 이 다름없이 이렇게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려는 정치 그 이상 이하도 나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그러나 또 국민의힘에서도 이것을 그대로 너무 정치적이다 정략적이다 이렇게 또 내버려 둘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책임감 있게 우리 여당도 이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요거는 저도 동감을 하고, 다만 지금 대통령실을 중심으로서 전선이 너무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방치를 그대로 놔두면은 국민 여론의 기반은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도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뭐 일방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 우리가 이 여소야되기 때문에 속수무책입니다. 다만 이 국민의힘도 이런 상황이지만 이 민주당도 좀 협치에 좀 그래서 민생을 좀 논하고 이것만 가지고 계속해서 이거 끌고 가는 것보다는 좀 정치적 이런 이 사안은 사안이더라 하더라도 민생 법안 이런 것을 해서 정치적인 좀 신뢰가 저해되기 때문에 같이 협치를 해서 이 상생의 이 국회로 좀 끌고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15일에는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죠. 이 1심 선고를 재판을 생중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두고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생중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탄원서를 지금 제출한 상황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뭐 법 조항을 그대로 인용하자고 하면 예.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할 경우에 사법부가 판단을 해서 재판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추경호 대표께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얘기하시는데 예.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재판을 공개한다고 하면 지금 사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만 건의 재판이 다 알 권리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다 공개라고 법정에 카메라를 틀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왜 법조항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라고 특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급심 1심에서 이렇게 공과된 경우가 딱 3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중형이 예상되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 국정농단 사건에 1번, 그리고 공천 개입과 국정원 특활비 수수의 문제에 있어서 1건, 이명박 대통령이 다스와 관련돼서 배임 횡령을 관련돼서 건이 3건에 있어서 공개가 결정이 된 바가 있고요. 3건 다 본인들이 뭐 참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불출석을 했는데 이 문제는 압도적 대선 후보 1위를 달리고 있는 야당의 대표이자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법정에 세우는 모습을 카메라로 생중계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줘서 낙인 효과를 주고자 하고 하는 국민의힘의 정책 의도다, 정책 공세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특히 당의 지도부들이 직접 나서서 법원에 탄원서를 내고 저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니라 정말로 유력 정치인을 계속 각인 역할을 통해서 범죄자로 낙인시키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의 다름 아니다. 저는 이 문제 관련해서 당에서 결정된 당론은 없습니다만 예. 뭐 당론이 결정될 일들은 아니죠. 저는 국민의힘 이제 그런 일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국민의 알 권리, 예. 이재명 대표는 생중계에 국민의 알 권리를 하기 위해서 한번 검토해볼 만한 사안은 하나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예. 지금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제1야당의 대표이고 또 국회의원이고 공인입니다. 이 공인으로서 활동으로 저지른 일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을 이래 국민이 재판을 생중계함으로써 그거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리고 또 뭐야 저 이재명 대표께서도 충분하게 이 변론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긍정의 힘도 있지만 부정의 힘도 있지만 긍정의 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생중계가 되면은 저는 사법부를 위해서도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 사법 과정을 투명하게 우리 국민들이 지켜볼 수 있는 사안 아니냐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자는 그런 취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이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